자, 민법 총칙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자, 대단히 또 중요하고 조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대리 전반에 걸쳐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리 제도라는 것은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죠. 본인. 자, 우리가 법률 행위는 본인과 상대방이, 여러분이 본인이라면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대리인에게 본인이 대리권을 주고 이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무슨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무슨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대리권 관계, 이 대리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부분 단독 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죠. 그러나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의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그 효과, 대리 행위의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직접 본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 겁니다. 이게 법률행위 대리죠. 대리라고 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계약 등을 하고 그 효과는,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죠. 대리의 삼명관계 하면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하지요. 대리행위 관계. 이게 대리행위입니다. 계약을 한 것이. 그리고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가 대리효과. 계약을 대리인이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그리고 먼저 대리에서 대리와 사자.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가서 본인이 해준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표시해주는 기관으로서의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면 대리와 사자를 비교하면서 대리와 사자는 어떻게 다른가를 표로 설명드립니다. 대리에서는 요 계약을 할 때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주면 그걸 사자가 가서 본인 대신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죠. 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본인 능력인데 대리에서는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본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만은 사자는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을 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니까요. 다음, 행위자 능력인데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했죠?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되고 아주 어린 아이를 사자로 해서 의사표시를 전달하게 해도 됩니다. 대상인데 대리가 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그러나 사자가 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의사표시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 자체가 사실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체가 사실행위고, 다음 하자 기준은 자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하자가 있었는지는 대리에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의사표시를 잘못했다면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표시하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자는 본인이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리와 사자는 다르다, 구별된다. 그리고 사자보다는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리와 사자를 이렇게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사자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대리의 허용 범위입니다. 대리인이 하는 대리 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행위, 재산적인 행위를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를. 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쭉 적어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불법행위, 만약에 대리인이 불법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가 없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불법행위를 했다면 만약에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불법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사실행위.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방금 위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가서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것은 대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행위로서 사자일 뿐입니다. 사자가 하는 게 사실행위입니다. 그 대리인은 사실행위를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하는 게 사실행위입니다. 다음,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안 되죠. 혼인 이런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혼인한다, 있을 수 없죠. 가족법상의 신분적 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인데,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할 때도 했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대리인이 부모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근로계약 자체를 부모가 대리할 수는 없고요. 임금의 청구도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 청구도 대리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렸죠.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사장이나 그 사용자가 임금을 안 주면 부모가 가서 받아오죠. 그건 사실적인 것이고,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대리가 안 된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가 받아주지만 그건 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행위입니다. 자, 다시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재산적 법률행위, 재산적인 행위만을 저는 집을 사고 파는 계약,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돈을 받아오고 이런 재산적 행위만 할 수 있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등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대리권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대리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대리권의 의의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대리권 발생을 보십시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미성년자 할 때도 배웠던 친권자,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가 1차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지요. 친권자. 그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법에. 그리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 후견인, 그리고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지정했거나 지정 유언집행자, 법원이 선임한, 앞전에 우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건 임의대리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무슨 대리입니다? 법정. 그리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 여기 수권행위가 대리권 수여행위를 말하죠. 본인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 수권행위로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그건 임의대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무 말이 없이 민법 조문이나 민법 규정이나 아니면 시험에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구분 없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무슨 행위를 했다면 그 대리는 법정 대리가 아닌 임의 대리를 말합니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구분 없이 대리인이 뭘 했다 그러면 그건 임의 대리를 말합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임의 대리요. 그리고 대리권 수여 행위의 성질을 보십시오. 본인이 대리인에게 요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 수여 행위가 첫째,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적 법률관계, 위임, 고용, 조합과는 별개의 행위다. 수권행위 독자성 그러는데요. 자, 대리권을 줄 때, 자, 보십시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줄 때, 고용계약, 회사에서 그 직원을, 사원을 모집할 때,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용계약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입니다. 물론 고용계약 속에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별개라는 겁니다. 뭐 은행 가면 은행에 앉아있는 그 창구에,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대리가
직급상 은행의 대리가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주고 하죠. 그 은행의 대리가 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 회사의 사원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원인된 기초적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을 하면서 위임계약.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에게 여러분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무슨 소송 사건이나 법무사에게 등기 사무를 맡기면서 위임을 하면서 위임 계약을 하면서 보통은 대리권을 주죠. 그럼 그때도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줄 때 그 고용 위임 계약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이고요. 다만 바로 대리권 소멸에 가면 바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고용 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이 고용 계약이나 위임 계약이 종료되면 원인된 기초적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따라서 뭐 합니다? 소멸합니다. 그건 임의 대리의 대리권 소멸에서 나옵니다. 다음, 기초적 법률 관계와 합체되어 행해질 수도 있고 기초적 법률 관계와 따로 대리권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개고요. 수권행위는 불효식 행위입니다. 대리권을 줄 때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구두로 대리권 줄 때요. 구두로 줄 수도 있고 위임장을 써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도 대리권을 줄 수가 있죠. 다 가능합니다. 이게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이고요. 다음,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친권자 등, 부모, 친권자 등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죠. 그건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할 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는 어떻게 재산관리해야 되는지를 이미 배웠죠. 그건 부재자 재산관리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 대리권입니다.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죠. 집을 팔아달라. 본인이 자기 집을 얼마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죠.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는 거죠. 다만 민법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주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다음에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리고 이용행위, 계량행위인데요.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보이게 하라 그랬죠. 보이게 하라. 그럼 보존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용, 계량 행위를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우선 보존행위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보존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존행위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맡겨둔 건물을 수선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이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고 이건 보존행위죠. 다음 4번에 이용계량,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방금 법에서 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용행위는 이런 겁니다.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거나 대리인이 이런 행위인데 이런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무이자였던 금전 소비대차,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돈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을 이자부로, 이자가 있는 거로 전환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다만 니은의 이제 이용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본인이 대리인에게 예금을 맡겨두었는데 돈을 찾아서 주식을 사두거나 주식을 맡겨두었는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식을 맡겨두었는데 그걸 주식을 팔아서 예금으로 바꾸면 그건 권리의 성질이 바뀌니까 이런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처분행위. 재산 처분행위는 당연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 5번에 대리권의 범위 내지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어떤 재산을 처분하는 거 있죠. 매매, 교환, 증여 이런 행위나 또는 저당 설정, 맡겨놓은 집에, 맡겨놓은 건물에 은행 가서 저당 설정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다? 처분. 이런 행위는 당연히 대리인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례 6번, 7번인데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준, 자, 이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6번. 매매 계약 체결을 하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받은 저 임의 대리인이 그 매매 계약상에 중도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아오거나 잔금을 수령하거나 매매 대금의 잔금을 또는 대금 지급 기일, 계약을 할 때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라는 거는 대금 지급 기일이 오늘까지인데 상대방이 뭐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주일 후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주는 이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이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7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임의 대리인이 그 계약상에 대금을 감액해 준다는 거죠. 매매 대금을 감액. 대금이 1억이었는데 1억의 대금을 감액이라는 건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거나 아니면 특히 계약 취소권. 즉 대리인이 자기가 했던 계약을 본인의 허락 없이 취소하거나
해제,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대금을 감액해 주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본인의 수권이 본인으로부터 다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판례 대단히 중요하죠. 시험에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주 출제되고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무에 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을 때 그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승낙 없이도 계약을 할 때 이런 행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실무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 대리권 제한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자,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자기계약은요, 거기 기억에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을 한다. 자기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집을 하나, 본인의 집을 팔아달라. 본인의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 집을 대리인이 직접 본인으로부터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양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채무나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채무를 자기 계약으로 이행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단서에. 자, 두 가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이건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로 할 수가 있고요. 예외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의 효과인데 만약에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민법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여 했다면 절대 무효는 아니고요. 무권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무권 대리행위가 되니까. 물론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그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했다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무권대리 효과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나오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대한 효력이,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자, 민법 124조에 대한 예외.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 부동산 등기.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양쪽을 다 대리하여 매도인, 매수인 모두를 대리하여 등기해 주죠. 그건 당연히 등기 신청 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되고, 주식의 명의 개설하는 것은 대리인이 가서 주식 명의를
본인을 대리해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명의 개서가 주주의 이름을 바꾸는 건데 이걸 자기 계약으로 해도 되고 쌍방 대리로 해도 됩니다. 주식 명의를 개서 명의 변경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승낙을 하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해도 좋다고 본인이 승낙하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자, 각자 대리, 공동 대리입니다. 자, 대리인이 이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지만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여러분,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은 각자가 대리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가 여러 명의 대리인 각자가 단 예외가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다면 그때는 공동 대리가 예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법률에 친권자, 부모,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부모면 그 부모 모두가 부모 두 사람이 법률에 따라 공동 대리해야 되고요. 부모가 다 살아계시면. 그리고 수권 행위는 본인이 대리권을 줄 때 수인에게 대리권을 줄 때 공동 대리하라고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공동 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예외죠. 원칙은 대리인이 수인일 때 원칙은 각자 대리 이렇게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다면 공동 대리를 하게 됩니다. 예외죠. 대리권 남용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비진이 표시할 때 이 설명이 나왔죠.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했죠. 그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럼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그 대리행위는 원칙은 유효지만 대리인과 법률행위 상대방이 이러한 배임행위, 대리인의 배신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반대로 비진의 표시처럼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몰랐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면 유효죠.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몰랐다면 유효듯이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였죠? 무효. 그와 같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정리 잘 하셔야 되죠. 임의 대리, 우리가 요거 했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 사유. 자, 대리권은 다음 사유로 소멸합니다.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대리인 사망,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경 개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파산,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거기 성년 후견입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한정 후견 선고는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선고를 받았을 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선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성년. 한정 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꼭 조심해야 되고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건 성년 후견 개시냐 한정 후견 개시냐 꼭 묻습니다. 다음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기초적 법률 관계 종료가 아까 이거죠.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주었다면 위임 계약이 종료하면 위임 계약 관계가 기초적 법률 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또 하나 숙권행위 철회죠.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저 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건 이 두 가지는 임의 대리에 있는 특유한 소멸 사유고 법정 대리로 보면 법정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되는 선고, 친권 남용 우리 했죠. 권리 남용에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면 친권을 법원이 박탈하는 선고를 하게 되면 친권은 소멸하죠. 부재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취소나 해임 또는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결격사유, 우리 가족법에 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은 이제 해임이 되죠. 결격사유 발생으로 후견인은 후견 사무를 볼 수 없죠. 이런 건 법정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1번, 2번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위에 1번 공통 소멸 사유와 임의 대리에 있는 특유한 소멸 사유 1번, 2번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대리행위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리권이고 대리행위에서는 3절입니다. 자, 대리인이 이 계약, 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현명주의라는 것은 나타낼 이름명인데 본인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대리행위를 할 때요. 자, 현명주의 첫째,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능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는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합니다. 그게 현명주의입니다.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할 때 반대로 2번 한편 대리인의 상대방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할 때 이걸 수동대리 대리인으로 보면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 아까 1번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2번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죠.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현명.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할 때는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할 때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입니다. 3번, 대리인의 현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명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불문이고. 4번, 매매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 자기의 이름을 적었더라도 이미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소유자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현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건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다입니다. 본다는 간주니까 여기는 추정한다 해도 틀리고, 현명하지 않은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또는 본다를 추정한다면 틀립니다. 다만 6번,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그때는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다음,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우리 오늘 앞 시간에 배웠던 대리행위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일단 원칙은 대리에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험결, 사기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여부 이런 게 문제되면 영향을 받을 때는 그 사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대리인. 대리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죠? 대리인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2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하라고 위임을 했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고 그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다는 걸 주장할 수는 없죠. 본인이 무슨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할 때 무슨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무슨 흠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리인이 몰랐다고 대리인이 몰랐다는 걸 주장할 수 없죠. 3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다면, 강박했다면 그걸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거를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여도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요. 당연히 대리인이 사기쳤고 본인이 몰랐더라도. 반대로 4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을 했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면 그때는 그것도 본인의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상대방이 사기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본인은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계약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5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 물건 매수에 대해서 대리권을 줄 당시에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죠. 방금 앞에서. 본인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대리권을 줬죠. 매수하라고. 그건 대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지시했기 때문에 매매하라고. 대리인에게 하자가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걸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본인은 자기가 알고도 매매를 지시했으니까 이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하자가 있다는 거 알고 지시했기 때문에요. 다음, 대리인의 행위 능력. 자, 뭐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자주 나오는 지문이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미성년자를 행위 제한 능력자인 제일 많이 묻는 게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뭐 17세일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했죠. 우리 미성년자 할 때.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행위 했다면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한 대리 행위를 법정 대리인 자신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 했더라도 그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하지 않죠. 이게 여기서 민법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무슨 계약을 했다. 이걸 가지고 또 묻죠. 그러나 2번,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이죠. 피한정이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대리인이 된 후에 법원으로부터 저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선고, 피한정이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걸로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죠.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 후견 선고 받으면 그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3번, 본인은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다고 그 행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17세의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 대리행위 할 수 있죠.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면 대리인에게 의사 결정할 때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요거 간단하지만 특히 미성년자 중심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이 되었다.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묻습니다. 다음 복대리입니다. 물론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지만 여러분 복대리,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복대리,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 안에 4절, 5절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이렇게 남았습니다. 표현대리가 또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복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속에 이제 표현대리까지 해서 대리는 약 한 2시간 정도 설명되니까 다음 주 첫 시간에 무권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